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에 의해 가지고 혼란에 빠진 지 만 하루가 되었습니다. 잠깐 효력 중지가 국회에 의해 가지고 되긴 했지만 이 사태는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의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는 한 이 사태가 그냥 끝나지는 않아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지금 끝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된 거죠, 한국이. 전쟁이 날게 사실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을 낼까봐 두려워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포고문 1호라고 하는 것을 육군 대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 포고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표면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혹은 그 심층에 조금 더 그걸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을 이 포고문이 담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이 관철이 되면 이런 사회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이 계엄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는 이게 당파적으로 야당과 여당의 그런 어떤 간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이것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실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사태에 치르는 지금 대가가 지금 이미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을 이 계엄이 발표된다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는 보면 전시에 준하는 어떤 사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시에 준하는 사태. 국가적인 불안정성이라든가 신인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한순간에 추락한 거예요, 몇십 년 뒤로. 그런 짓을 지금 대통령이 한 건데, 이 포고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정신분석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인간의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사회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을 하나의 그 병적인 증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생겼는지 환자를 바라보듯이 그 증상을 바라봐요. 이 포고문도 하나의 그 증상, 병이 드러나는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증상의 바닥에 있는 무의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암약하고 있다는 건 숨어서 무언가가 간첩처럼 여기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약하고 있는 거는 색출해가지고 도려내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암약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는 숨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표상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포고문의 총 내용이 지금 6조로 되어 있는데 6조를 보시면 1조가 이렇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정치적 자유를 지금 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자,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이 두 번째 항목의 핵심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들은 그냥 동어반복이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자, 두 번째 항목도 첫 번째 항목하고의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하나는 정치활동을 금하는 거고 하나는 허위선동과 여론조작을 금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결국 의사표현, 생각을 드러내는 거, 표현의 자유를 지금 금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지금 금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는 거. 네 번째는 사회혼란을 주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핵심은 이 집회행위를 금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행위, 의사표현을 지금 금하는 거거든요. 1, 2, 3, 4번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이 포고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독특한 거죠.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자, 어저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독특한 항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엄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얘기인데 이 다섯 번째는 특정한 어떤 영역을 딱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의 얘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처단한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띄어요. 굉장히 과잉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처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척결해가지고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을 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특히
여기서 이 국민은 1, 2, 3, 4번 항목에서 이런 것들은 특정한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자기를 하지 않았던 진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정치에서는 정당이 그냥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행하고 있는 에이전트인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포검이 지금 일종의 전쟁 선언을 하는 거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근데 이제 5번은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익 집단화되어 있고, 잘 알려진 거지만 대선 당시에도 자기를 공개 지지했었던 그 직능 단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단체에게도조차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거를 처단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에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약간 갈라치기 화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위반죄에 대해서는 개헌법에 의거해가지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영장 없이 언제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요. 이때 그리고 계엄 상태에서 체포 구금 압수수색 당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 상황에서 경찰에 인도돼가지고 거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처단의 대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하는 건 처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처단적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경찰에 끌려가거나 군대에 끌려가면. 그리고 계헌법 14조 이해 가지고 처단한다는 말이 결국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포고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포고문은 어떤 행위를 금하는 거냐면 의사 표현,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는 포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엄청 좋지 않고 또 자기 지지도도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여론, 생각을 표현하는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이 포고문의 핵심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한다.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 계엄이 의미하는 거는 이 처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 완전히 원천적으로 도려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고문 자체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은 지금 국민들이기도 한데 적으로 상징하고서 국민들을 좀 처단하겠다 이런 굉장히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고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평화의 회복이 아니라 정적 제거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서 선포된 포고문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이 무의식이 뭐냐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표면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다른 데에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면에 다른 형태의 얘기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 분석 같은 것들도 그렇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상담할 때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원인이나 이유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그리고 꿈을 꾸면은 꿈에 엄마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상징에서는 정직하게 가족에게 전화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지만 꿈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나타났으면 그게 엄마가 아니라 엄마로 표현되고 있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게 사실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게 이 꿈 분석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계엄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담화문도 그렇고 이 계엄령이 계속 반복했었던 억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고문이 처음부터 선전포고를 하고 마지막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억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신분석에서는 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잉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야. 다른 어떤 것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긴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 계엄령의 의미가 국가를 구하는 어떤 공적인 행위라고 어떤 구국의 결단처럼 공적인 행위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과잉된 강조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보여줘요. 정신분석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다. 내가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구국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국가를 위한 그런 공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는 증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국가적 행위가 아니라, 이건 계엄이 아니라 사실 윤건희의 난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 문제가 지금 터진 이 시점이 꼼짝도 지금 이제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증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지금 부패의 문제거든요. 그 부패의 문제가 더 이상은 국민이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 지금 사적 이게 몰두해 있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이면에 그 부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패는 그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부패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 부패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지금 구국의 결단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윤석열 부부,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지금 사병으로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도 저게 정말 보수적인 가치를 위해서 저렇게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우리가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윤건희라고 하는 아주 그 부패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그 부패를 덮기 위해서 정당을 동원하고 또 그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가족의 사익을 위한, 거기에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공적인 것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익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우리 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권력기관이 개인의 부패를 도와주는 그런 사병처럼 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황당한 거죠. 외교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김건희 씨 마치 무슨 뭐 쇼핑 외교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운영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잖아요. 또 무슨 뭐 지금 뭐 대왕고래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권력 집단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예산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고,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을 색출한다라고 하지만 국가를 위한 공적인 어떤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보면은 개인적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를 좀 운영하고 있다가 부패 행위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증상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판타지 환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를 이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바꿔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꿈이 만들어내는 그 가짜 현실을 보여주는 기본적 원리거든요.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익을 취하고 있는 집단의 부패를 아주 공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처럼 동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군대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을 북한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동원하는 것처럼 어디 가는지도 못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와봤던 여기가 국회였다. 5.18 때도 사실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간첩이 침투해 있고, 이게 지금 쌍팔년도에 지금 얘기를 여기다 다시 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엄이 아니고 사실 윤건희의 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굉장히 과잉돼 있잖아요. 처벌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단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엄포를 해가지고 겁을 주는 건데, 이렇게 강력한 엄포는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과잉된 거거든요. 정신분석 용어에서 보면은 히스테리라는 게 있죠. 히스테리 핵심은 욕구 불만이거든요. 내가 뭔가 만족을 취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어떤 이 막 트라우마적인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욕구 불만의 상태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적 권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과잉이라고 하는, 과잉 실제보다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보다 이상을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 전복 세력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보면 현실과 분리되어 있고 실제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가상의 히스토리가 이 머릿속에 현실로, 이 사람한테 리얼한 현실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시나리오가 자신의 현실을 대체하는 거를 정신분석에서는 파라노이아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편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편집증이라고 하면 뭐에 집착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편집증이 아니라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건 가상의 시나리오, 가상의 스토리가 실제 현실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엄포, 처단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히스테리, 욕구불만 상태 속에 이 사람이 있다.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가짜 시나리오가 현실을 대체하고 있어서 그 현실이 진짜가 되고 있는 거야. 그 현실이 진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짜가 진짜 현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보고 그것을 현실로 실제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전복 세력이 여기 암약하고 있다?
처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암약하고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단 상태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문제를 지금 연루시켜가지고 그 상태, 더 심각한 상태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병에 좀 걸려있는 사람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칠 때 보면 그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신병적인 사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정확하게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자기의 필연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패스의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것을 얼마나 빠른 정확한 속도로 패스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패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을 넣을 때나 그리고 패스를 할 때 타이밍과 속도와 정확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타이밍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행한 사람, 이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속도와 정확성을 자기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환자의 관점에서,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면요, 쿠데타잖아요. 지금 반역적인 내란 행위를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우리가 너무 놀라잖아요. 이 놀라는 것 자체가, 이 이벤트 자체가 타이밍이 이것을 실행했던 사람의 관점에서 사실은 맞았던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 타이밍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 무방비의 상태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시점의 타이밍에서 질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골을 넣을 때, 슛을 할 때, 혹은 패스를 할 때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속도도 굉장히 저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 포고령이 딱 내려진 다음에,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그 국회에 헬기가 12대가 딱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일사불란하죠. 이 쿠데타가 성공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국회를 무력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국회만 무력화하면은 다른 어떤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일단 제압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타겟팅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정확성, 타이밍, 속도, 정합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필연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짜여진 군사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자, 이 세 가지가 맞았지만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 능력이 있죠. 스킬. 그것이 어설펐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밤에 1시쯤에 올린 그 유튜브에 군사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 인구의 구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OECD에 가입해 있는 이 한국과 같은 그런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군사적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고,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정신적 수준이라든가 인구 구성,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벤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가, 이 일을 실행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이 하나 있고, 어설펐다는 거, 실력이 부족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킬 실력이 부족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맥락, 하나의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사회적인, 지금 문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이 이벤트가 성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두 가지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설펐다고는 얘기하지만 약간 어설펐지, 사실은 타이밍, 속도, 정확성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정확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가 이유가 있었다, 필연성이 있었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다시 한번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이미 그냥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주 내에 이 사태를 우리가 종식시키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